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소규모이지만 굉장히 지식재산 정책과 실무에서 중요한 분들이 모여 있는 모임입니다. 좀 더 그래서 중책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핀테크에 관해서 책을 하나 썼더니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공저인데요. 서강대 정유신 교수님하고 함께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라는 책을 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교보 순위 31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다가 최근 100위권 밖으로 떨어져서 추가 인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세에서 머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하지만 2세라고 해도 4,000부씩이니까 8,000부 정도 관심을 가진 분이 계셨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결과 여기까지 서게 됐는데요. 저는 핀테크에 대해서 작년에 막 붐이 일었을 때 한국 핀테크 포럼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지금 법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 포럼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이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후원하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발족에 많은 기여를 했고, 현재는 이제 실제 핀테크의 여러 분야를 담당하는, 또 해보고자 하는, 사실 해온 게 아니라 이제 해보고자 하는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핀테크가 없었거든요. 작년 10월달에 당시 신재륜 금융위원장이 깃발을 드셔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산업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앞서고 선도적인 것이냐? IT 코리아라면 그래야 되겠죠. 전혀 아닙니다. 이미 서구는 5, 6년 전에 이미 핀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이미 상당한 수의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해서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로 지난 일요일 날 인터넷 전문은행 발표가 4시 반에 있었죠. 두 개 업체 아이뱅크와는 떨어지고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비 인가 허가를 받아서 이제 본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인터넷의 전문은행을 이제 핀테크의 꽃으로 얘기하면서 인가해 주는데 온 나라가 관심이 집중되고, 대기업들이 컨소시엄 형성해서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 내면서도 특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떠들썩하게 사업과 전략과 비전을 공개 심사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서 선정을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럼 특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됐네, 사업 문을 열기만 해라, 6개월 안에 문 열어야 됩니다, 열면 바로 우리가 총을 쏴줄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RFID 산업을 정부가 그런 식으로 주도했다가 박살난 거 한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허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금융위가 금융위대로 쭉 가는데요. 좀 특허청에서 뭐라고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했던 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완전히 전략이 노출돼 있고 한 나라의 산업을, 핀테크 산업을 늦었으니까 정부 주도로 막 열심히 한 건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전략과 내용 그리고 컨소시엄 업체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그러면서도 해외 특허, 이미 핀테크를 5, 6년이나 해왔던 그런 선진국들, EU와 미국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토도 없이 산업을 하나 출범시키려 하는 이 열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내용이 제 책에 한 장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에 있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걱정이 참 많이 듭니다. 인터넷 전문회의 드디어 작년 10월달에 핀테크 열풍을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출범했기 때문에 마침 시의적절한 이야기고요. 저는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 인터넷 전문은행 둘이 성공한다면 돈 벌기가 무섭게 특허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자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출범하는 입장에 제가 너희는 안 돼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해서 잘 되기를 기원하는 입장입니다. 이 핀테크를 이해하는 데는 있어서요, 그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토로 요즘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예전에 10년 전에 얘기했던 유비쿼터스하고 같은 거예요. IoT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IoT가 발전하면서 그의 서비스를 오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IoT 어떤 현상을 기술적인 현상을 말한다면 그 IoT 기반 위에서 이제 서비스 산업이 자리 잡아가는 것이 이제 오토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 일환으로 금융 산업이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특허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해외 분쟁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사실 3, 4번은 3번은 이미 있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고요. 4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본 지식으로 갖고 계신 거라서 저는 오늘은 차라리 1, 2번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발표 시간도 20분밖에 안 되고요. 저는 발표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때문에 정각까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본질을 이해하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표예요. 인터넷 출발은 뭐에서 시작했죠? 우편 산업을 망가뜨리는 데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음악 산업 망가졌죠. 소리바다 때문에 망가졌죠. 지금 다시 복각 열풍이 불어서 LP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장에 35,000원이 납니다. 180g 비닐. 좀 여유 있는 분들의 취미일 뿐이지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다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 재편됐죠. 그 다음에 출판, 게임 다 그렇게 됐죠. 네이버 다음에 언론사들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전락했죠. 운송혁명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버를 비롯해서 여객 운송 사업부터 시작이 됐고요. 화물 운송도 곧 되고 이 운송에 만약에 운송은 이제 자동차 혁명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무인 자동차 등이 뭐 사람마다 얘기는 다른데요. 어제 갔던 컨퍼런스에서는 세종대 한상기 교수님은 2030년까지도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숙박 에어비앤비 같이 요즘에 이렇게 오토를 연결해 주는 것들을 공유 경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국 자원의 공유와 재활용입니다. 그 중에 금융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략 이쯤 운송과 숙박 언저리쯤부터 이제 모바일 시대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손안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냉장고에 붙어 있는 병따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보러 가기가 귀찮아 가지고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거든요. 그러면서 배달집들은 수수료를 내야 돼서 배달되어 오는 음식이 좀 양이 적죠. 단무지 주던 거 안 주고요. 뭐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금융도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핀테크가 발생한 건데 왜 5, 6년 전에 이미 다른 나라는 시작됐냐?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바로 그쪽은 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2007년 7월인가요?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앱스토어는 그 다음에 나왔죠. 2008년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5, 6년 전에 이미 핀테크라는 산업이 형성된 것입니다. 사람 금방 뱅커들은 또 온라인에서 하던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모바일 앱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바로 설계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산업인 금융산업은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니까 마치 온라인 산업인 걸로 착각하고 일부 금융맨들은 스마트 금융이 바로 핀테크다라는 억지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앱에 깔려있는 어떤 금융 서비스도 점포에서 제공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오프라인 모델입니다. 그냥 점포에 발로 걸어가는 시간만 줄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모델이 아니에요. 온라인은 바로 연결과 공유, 그다음에 휴대성이 장점인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스마트 금융식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휴대성은 확보했어요. 하지만 모바일 시대에 맞는 이제 각종 서비스에 함께 녹아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나 또 기존에 있지 않은 보지 못했던 그런 금융 서비스로 변신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 오프라인 점포에서 했던 걸 보여줬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IT가 발전했다고 했는데 금융 서비스는 모바일 모델은 없었던 거죠. 우리가 2009년 10월 말에 11월 말에 아이폰이 2년 늦게 출시를 했는데 그때 잃어버린 2년도 상당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각종 그 위피라든지 하는 이런 그 통신 규제 때문에 스마트폰 진입이 늦어졌고요. 뭐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때 2년간의 UX와 개발 경험을 다 놓쳐버렸고요. 그 뒤로 6년이 작년부터니까 이제 5년이 지날 동안 금융 규제 때문에 각종 금융 규제 때문에 꼼짝도 못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법률도 시작되고 있어요.
요즘에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이 등장해서 저 같은 변호사들도 좀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처리, 뭐 딥 머신러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앞으로는 로봇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한 90% 정도에는 훨씬 만족감을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카로 변신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장 퍼스널한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뭐 이대로 할 일과 우리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겠죠. 오토라는 거는 이제 용어로 보시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요.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 산업을 먹어치우는 걸 말합니다. 잘못 쓰는 분들은 오프라인 산업이 온라인에 진출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콜 택시 업계가 나비콜 앱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건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스마트 금융 앱들이 오프라인 투 온라인 한 거예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은 온라인의 강자들이 오프라인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가 대표적인 예예요. 우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택시 올해 5월달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나비콜 안 쓰시죠? 나비콜은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콜센터였던 겁니다. 오프라인 콜센터를 그냥 앱으로 만든 것뿐이었던 거예요. 카카오 택시 만들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오토 갈등이고요. 핀테크 역시 지금 그래프에 보여드렸다시피 오토 현상의 일종이고 이건 인터넷의 출범부터 계속되어 현상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본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토라고 이제 이름을 또 붙인 것이고요. 문제는 해외는 은행을 이렇게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작은 서비스로 분해하고 있어요. 이걸 언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벌써 5, 6년 전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얘기죠. 이 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모바일 폰을 들고 자기에게 딱 필요한 서비스 앱만 깔아갖고 쓰는 거예요. 은행을 통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은 종합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업자거든요. 그거 다 이용 안 하시잖아요. 예금과 대출 정도 이용하시죠. 가끔 뭐 펀드 가입하시고 뭐 그 정도 기능들은 이런 앱 회사들이 다 구현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그것만 깔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죠. 점포도 없는 모바일 앱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나눠서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게 더 편하니까 그 앱을 깔아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은행 앱을 깔지 않고. 우리 은행 앱 얼마나 헤비합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구현하니까 점포에 사는 거 다 집어넣으려니까. 그러니까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언번들링 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온 걸 지금 핀테크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 안에 그냥 모바일 점포, 온라인형 점포를 옮겨놓은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요. 핀테크 사업 영역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작은 회사들이 다 나눠서 해보겠다고 했고 지금 저희 핀테크 포럼에도 180개의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다 뭐 이런 각 분야에서 일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인터넷 전문은행이 하나 써놓긴 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니까 제가 집어넣지 이런 개미 군단의 서비스보다 잘 하려면 굉장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카카오뱅크는 그게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시키겠다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과연 기존 금융회사들과 싸워서 고객들을 많이 뺏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주거래 은행을 잘 안 바꾸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거는 이 표에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주로 미국과 중국 회사들인데 중국은 놀랍습니다. 2년 만에 여기까지 금방 따라왔어요. 주로 IT 업체들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미국의 커머셜 뱅크가 아니고요. 홍콩 상하이 은행이 아니고요. 왜냐 그 은행들도 여전히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온라인 회사들이 은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끌어올리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상이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이미 수십 년 동안 또는 그 사업을 해오거나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만든 업체이고 잘 온라인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앱이 선택받는지를 잘 하고 이해하고 구현하고 그 막심한 경쟁에서 수백만 개의 앱스토어의 앱 중에서 성공해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업체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제공한 서비스의 라인업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금융으로. 금융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은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여행하고 하는 것에 윤활유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모아 놓는 것을 목표로 사는 회사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중국은 놀랍습니다.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관한 법이 없어서요.
공산당이 이 본질을 간파하고 금방 다 허가해줬고 당이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중국이라서 알리바바의 어마어마한 은행과 머니마켓 펀드 그리고 페이를 몰아줘서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핀테크 모델을 만들어줬어요. 알리바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게 간편 결제라서 결국 지급 결제를 좀 간편해서 요즘 온갖 페이의 전성 시대죠. 그 중에 90% 이상은 한 1년 안에 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받을 거고요. 불편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내 손안에서 편리하게 되는 서비스가 살아남을 것이라서 금방 이제 소멸을 반복할 건데요. 이미 전자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특허 괴물들의 새 먹잇감이 이제 은행카드 증권보험이다. 오프라인 회사들이 드디어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BM 모델 특허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도 했는데 특허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원인은 금융산업이 가장 규제가 많은 산업이거든요. 규제로 사업을 아예 모델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7년 정도 늦었다고 했죠. 핀테크 시작이. 그것도 정부가 겨우 이제 출범시켜주고 있는 것인데 규제는 바뀌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도 은행법이 개정돼야 되는데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저는 그걸 예측을 했습니다. 뻔히 보이거든요. 기존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 거기만 비금융 주력자한테 50%라는 혜택을 줘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만드는데 우리도 투자 받고 싶어 뭐 이런 식이죠. 우리도 조 단위로 펀딩 받아서 은행 자본 늘려갖고 더 잘하고 싶은데 우리도 그렇게 해줘. 왜 우리는 안 해줘? 뭐 이런 식인 거죠. 기득권자들 내지 기존의 선수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크고요. 어쨌든 규제도 많고요. 금융산업의 규제가 제일 많습니다. 명시적인 법문상 규제가 700개가 넘어요. 일반 음식점의 규제는 15개예요.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음식점이 많은 거예요. 아주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게 일반 음식점. 규제가 많으니까 사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죠. 투자 생태계라는 것은 투자를 넣어서 2, 3년 안에 엑시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대박이 나는 그런 산업이어야 되거든요. 금융산업은 안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안 되죠. 생태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특허도 뭐가 사업을 하고 R&D가 돼야 특허가 나오죠. 저조하죠. 특허 거래도 안 되죠. 그 해외도 당연히 늦게 나가죠. 해외 나가는 순간 이제 특허 전쟁으로 바로 침몰하죠. 뭐 이런 악순환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산업이나 우리나라 비슷한데 특히 금융산업은 서비스 산업이고 컴퓨팅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의 없는 다른데 유례가 없는 산업이거든요. 화폐가 지금 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라인 서비스에 딱 적합한 모델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급결제 관련 부분만 해도 특허를 보면 카드사, 전자상거래 제조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글, 이베이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지급결제에 바로 그 서비스 공급자, 판매자로서 가장 니즈가 크기 때문에 이미 많이 만들어놨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특허 출원수가 은행, 카드사가 좀 있긴 한데 그냥 뭐 모바일 결제 특허 쪽을 보면 카드사 1%, IT 기업 34%, PG사 뭐 제조업체 통신사가 갖고 있고 은행이 4%, 금융회사는 합해서 5%밖에 안 돼요. 모바일 결제 특허가 95%는 비금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미국의 특허 다음에 있나요? 미국의 그 756 아시지만 756가 그 금융 거래와 관련한 BM 특허 구분 코드인데요. IBM이 23,000개 가지고 있습니다. 2위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50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500개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오프라인 모델일 거예요. 왜냐 은행은 온라인 서비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델이에요. IBM은 온라인 모델이죠. 거기는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특허 23,000개와 은행권이 갖고 있는 특허 0개가 이제 이쪽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특허 걸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실제 미국에서 특허 소송 뒤에 많이 있고요. 애플 뭐 이런 구글들 많이 내고 있습니다. P2P 지급 결제 관련해서 특허 가지고 있고요. 알리바바 당연히 온라인 회사죠. 여기가 전자상거래 업체니까 바로 금융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허 출원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나라별로 많이 중국 많고 이렇게 각 나라에 엄청나게 특허 내고 있고 제가 오프 더 레코드인지는 몰라도 뭐 IBM이 갖고 있는 특허도 많이 산대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등등등등입니다. 아시지만 핀테크는 당연히 파이낸셜 서비스가 IT 온라인 서비스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여기가 이제 필드인데요. 배틀 필드인데요. 온라인 특허가 있어야 돼요. 금융회사는 없습니다.
미국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제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유럽 은행들, 미국 은행들은 온라인에 핀테크 기업들, 특허를 가진 기업들과 제휴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우리는 이런 고려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해갖고 빵빠레 울리는 거에 집중을 해왔어요. 그 심사 기준에 특허 보유 이런 거 없습니다. 특허가 없으니까 사실 없으니까 뭐 기준에 넣기도 어렵겠고 뭐 그러네요. 그래서 IT 융합인데 이 IT 온라인 영역에 올라가면 특히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핀테크는 글로벌 서비스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국경이 없잖아요. 바로 그냥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진짜 미래 산업입니다. 근데 특허가 없어요. 미국에 서비스 하는 순간 그 IBM 등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쪽에 공격받기가 아주 쉽겠죠. 무관심했고요. 지금도 특허에 관심이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특허 가진 쪽과 제휴를 하거나 차라리 컨소시엄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위주로 해야지 해갖고 특허 포트폴리오는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대기업들 위주로 컨소시엄 짜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줬어요. 몇천억 원을 지금 잡은 건 3천억, 4천억씩 하죠. 과연 성공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가질지도 의문이지만 과연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지 의문입니다. 해외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예를 보면 뭐 IV 아시잖아요. 인텔렉츄얼 벤처스 벌써 BOA 뭐 등등등등 뭐 스코 소송이 이미 현재 진행 중인 것만 15건이 넘은데요. 이미 그중에 커머셜 뱅크 같은 데는 이 중에 하나인 소송에서 7천억 원을 물어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허가 별게 아니에요. 뒤에 있을 수 있지만 특허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고객 서비스에다가 7천억 원을 물어줬어요. 우리나라는 다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라 그래서. 정부가 특허 침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는 그냥 글로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의 국제화를 깨할 수 있는 진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 산업인데 특허 관리가 너무 부족하고 이제 시작이에요. 5년에서 7년 늦어진 게 정말 치명적인 거죠. 좀 더 정부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규제를 빨리 풀어서 정말 진정한 모바일 서비스를 얼른 도입되게 할 텐데 그냥 은행 앱만 만드는 것에 만족해 왔던 것이죠. 해외 분쟁 사례들은 저기 좀 적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알 내용들이고 좀 기술적인 내용도 많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미 수천 개의 특허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애플도 당합니다. 작은 회사한테 애플마저도 DRM 플러스 그 안에 결제 시스템 특허를 7개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제가 인터넷에서 스마트 플래시가 어떤 회사인지 검색을 해봤는데 도저히 나오질 않아요. 작은 IT 회사인 것 같은데요.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억 달러 물어줘라. 아시지만 한 6천억 넘죠. 이런 식으로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의 본질을 알게 되면 핀테크는 이제 BM 특허일 거고요. 기술 특허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 기존의 기술 이용해서 하는데 물론 새로운 기술도 나오겠습니다만 주된 특허는 다 BM 특허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처럼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 분산 투자 방법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하는 이런 식의 특허들이 많은데요. 결국 제조와 서비스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는 이 특성에 맞춰서 특허를 많이 발굴하고 찾아내서 무조건 특허 출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인터넷 전문행이 특허 1000개를 발굴해서 확보했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보이길 바라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계들 여기 있네. IBM 등등등등. 네. 요 카드사 빼고는 온라인 특허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 다 볼 수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특허도 당연히 2013년은요. 핀테크의 핀자도 얘기 나오지 않았던 다 오프라인 모델 특허들이에요.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좀 앞선 분들. 그래서 이런 동향 분석들을 좀 잘 분석해가지고 이미 기존의 해외에는 어떤 서비스에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를 다 분석해야 돼. IBM 2만 개 언제 분석하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웹캐시와 하나은행의 특허 분쟁이 좀 있었고요. 내용들이 있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당연히 핀테크 특허는 BM 특허가 주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시작할 때는 이 BM 특허를 반드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미 해외 적어도 국내에서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진출은 또 그 다음 문제인데 해외 특허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되고 글로벌 회사가 돼야 유니콘이 될 수 있죠. 1조짜리 회사가 되면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특허 확보 않고 글로벌로 못 갑니다. 기존 특허와 충돌하면 당연히 나갔다간 바로 사망이니까 그런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국내에서만의 핀테크 모델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해외 애들이 들어와서 바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뭐 PCT로 진출 안 돼 있더라도 핀테크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특허가 아직도 나올 수 있어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핀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많이 컨설팅과 전략을 좀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융회사가 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허 전략 수립이 전혀 없이 인터넷 은행까지 출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